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스팅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콜롬비아 로스팅 팁, 콜롬비아 볶는 법,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콜롬비아 로스팅 팁이에요. 근데 콜롬비아가 볶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로스팅 수업을 했던 친구들, 또 같이 로스팅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 그리고 컨설팅을 했던 업체,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의외로 콜롬비아에 대한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 콜롬비아가 볶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콩이 이제 콜롬비아나 아니면 브라질을 제일 먼저 볶잖아요.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버리는 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좀 처음부터 스페셜티한 콩들을 볶을 수가 없으니까 커머셜한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를 제일 많이 볶죠. 근데 이제 의외로 콜롬비아가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접하는 콩인데 제일 까다로운 콩이 콜롬비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로스팅 하는 데 가거나 아니면 로스터리 샵 같은 데 가보면 제일 이제 시켜서 먹는 콩이 이제 물론 케냐 이런 것도 많이 먹지만 콜롬비아를 꼭 한번 시켜 먹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좀 감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로스팅 교육을 할 때도 이제 콜롬비아 콩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콜롬비아 콩으로 다양하게 이제 어떤 프로파일에 따라서 아니면 뽑는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맛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콜롬비아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콜롬비아 콩 볶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전 영상에도 뭐 에티오피아 볶는 법, 뭐 만델린 볶는 법, 브라질 로스팅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의 로스터든지 좀 잘 볶여요. 그러니까 그 팝콘 만드는 팝페리 같은 것으로도 에티오피아는 볶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좀 센터컷이 타 들어가는 것만 좀 주의를 하고 조금 RPM을 좀 낮춰가지고 좀 달래듯이 볶거나 아니면 조금 배기를 좀 잡아놓는 형태로 볶거나 하면 브라질도 조금 볶다 보면 이제 볶을 수가 있고요. 또 뭐 과테말라나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강한 콩들은 그냥 센 불로 잘 견디니까 뭐 이렇게 볶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콜롬비아가 볶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 콜롬비아 볶는 법 하는 게 좀 사실은 조금 시대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 브라질 하면 내추럴, 그죠? 콜롬비아 하면 워시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렌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콩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브라질도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이런 내추럴, 이런 워시드라는 것도 이제 콜롬비아에도 이제 워시드가 지금 나오잖아요. 아니요, 내추럴이 나오고 이제 콜롬비아도 각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나라별로 볶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다양한 콩들이 나오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콜롬비아에도 그 뭐 메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일라 이런 콩 같은 뭐 예를 들어 토리마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각자 좀 뉘앙스는 비슷한데 좀 다른 콩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메델린은 좀 산미가 좀 강한 콩, 느낌이 좀 묵직하고 좀 강한 산미, 좀 더 묵직하죠. 약간 초콜릿티한 것도 더 많이 올라오고 스파이시한 것도 있고. 근데 우일라 같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사과 같은 약간 라이트한 산미, 얘도 뭐 좀 초콜릿도 가지고 있고 아몬드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같은 그 나라별
콩들에도 다양한 콩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또 꼭 이런 프로파일로 볶아라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뭐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도 그 산세가 주는 그런 때르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굉장히 특색 있고 다른 콩들이 생산이 되잖아요. 이제 콜롬비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콜롬비아도 그래도 이제 콜롬비아도 그 포인트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배출 시간을 달리 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뉘앙스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찾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는 이렇게 볶는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콜롬비아에서도 무슨 무산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무산소를 볶다 보니까 요새는 무산소 잠깐만 할게요. 무산소 보니까 그 아나에어로빅, 에너로빅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은 이제 가양 커피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팅을 하다 보면 생두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양 느낌들을 너무 지울 수가 없어서 심증은 있는데 이건 가양됐다라고 말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전 프로세스에 대한 좀 공정이 좀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먹는 거기 때문에 거기 어떤 걸 첨가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생산 관리에 있어서 차라리 이제 다 생산된 거를 향을 입히는 뭐 헤이즐넛 커피 예전처럼 그런 것들은 뭐 아예 그냥 이렇게 밝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새는 이제 무화산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가양을 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새로운 뭐 트렌드라든지 어떤 뭐 다른 시각에서 커피를 기호식품이니까 그걸 좋아하면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투명하게 좀 밝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뭐 무산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얘기는 뭐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콜롬비아를 어떻게 볶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롬비아가 볶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정하게 어떤 포인트를 찾아갈 수가 없는 부분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빼는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커피가 나오니까 그 어떤 빼는 포인트가 약간 좀 빨리 빼버리면 약간 시럽피한 단맛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밀크한 단맛, 그 다음에 초콜릿한 다크한 단맛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취합하는 것들도 선택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옵션이 있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예전에는 콜롬비아는 무조건 좀 약간 다크하고 그 묵직한 그런 맛들이 나와야지 콜롬비아다 싶어가지고 약간 중간 배전으로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뭐 에티오피아는 약간 라이트하게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누가 볶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좀 그런 다양성, 변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 뽑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거는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콜롬비아를 볶다 보면 어려움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콩이 언더가 나는 거죠. 그죠? 떫다. 언더가 나는 거예요. 언더. 이게 왜 이러냐? 언더가 납니다. 떫어요. 덜 익어요. 그죠? 그리고 커피가 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대표적인 이제 문제점인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안 익는 거예요. 커피가 안 익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콜롬비아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뭐 과테말라나 이런 콩들보다는 이 실수가 더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실수를 감추지 않고 많이 드러내버리죠. 그럴 때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 실수들이. 그래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커피 로스팅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도 콜롬비아로 하는 이유가 얘가 언더를 안 나게 잘 익힐 수 있냐 그 능력치를 보는 건데 콜롬비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너무 정직하게 그러한 단점들을 드러내버리니까 그런 언더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씁니다.
다양한 맛들이 안 나오고 쓴맛만 올라오는 것, 탄맛이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몇몇 제 지인 로스터들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약간 그분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그겁니다. 콜롬비아요? 어때요? 콜롬비아 볶을 때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콜롬비아는 잘 익혀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익혀야 됩니다. 잘 익혀야 돼. 그것만 잘하면 이제 언더가 안 나는 거죠. 잘 익었으니까 언더가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언더가 안 나게 볶아야 되니까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으니까 좀 어렵네요. 버벅대고. 자, 이해해 주십시오. 네. 5,000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언더가 나는 거는 콩이 안 익어서 그렇죠. 콩이 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겉만 익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날아가 버려서 그 열을 머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콩이 열을 못 받는 거죠. 그럼 다른 콩들도 열을 못 받는 건 똑같을 텐데 왜 유독 콜롬비아만 그러냐? 콜롬비아가 그만큼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드러나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얘기를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언더가 나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프로파일로 겪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더가 났다. 내 콩이 언더가 났다. 터닝이 와서, 자, 8분의 1차가 왔어요. 8분의 1차가 왔어요. 8분의 1차가 오고 9, 10, 11, 12분에 뽑았어. 충분히 나는 익혔다고 생각을 해요. 8, 9, 10, 11, 12분 이렇게 익혔어요. 언더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콩을 좀 더 익혀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이후에서 여기서 이제 디벨롭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만져주지 않으면 이 구간은 사실 마무리하는 단계고, 덜 익었던 콩들을 약간 보충하는 단계가 1차 이후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만져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좀 불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무슨 반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지속적이고 강한 화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로스의 특성상 소형 로스터 같은 경우 좀 용량이 작은 것들, 2kg, 1.5에서 2kg 이 이하의 로스터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불을 갖다가 줄였을 경우에는 언더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열풍 비율이 큰 어떤 국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그 구조상 이 구간에 열기가 좀 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로스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가지고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배기를 조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꾸준히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현상들, 그리고 이 구간에 열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언더가 그냥 납니다. 언더가 나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만져줘야 돼요.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도 이제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프로파일대로 그대로 적용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본인 로스터가 이제 소형이거나 열기가 빼앗겨버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콩이 화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열기가 그냥 빠져버려요. 열풍이 세거나 배기가 막 많이 열려있거나 그러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콩이 익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기를 좀 잡아놓고 좀 수분을 조금 보충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조화롭게 로스팅이 돼야 되는데, 약간 콩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니까 나와도 사실 이 구간에서 만질 수도 없고, 이 구간에 이제 그 열을 못 받아버리면 언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키는 이 구간을 충분히 잘 살려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한 5kg에서 한 12kg, 15kg까지는 이 구간을 조금 늘리는 데 좀 효과적이에요. 이 구간만 살짝 늘려주고, 예를 들어서 8분에 가던 게 언더가 나면 한 10분까지 좀 구간을 좀 화력을 조절해 가지고 늘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아 가지고 콩이 익어요, 잘. 근데 이 구간만 늘려준다고 했을 때, 작은 소형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구간만 늘려줬을 때는 열기가 빠져나가는 열이 있기 때문에 언더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의외로.
늘리는 과정도 어떻게 불을 주고 어떻게 불을 잡고 관리를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 로스터가 약간 RPM이 빠른 로스터라든지 그 배기가 잘 되는 어떤 열풍을 많이 이용하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늘리는 것들이 효과를 잘 못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양을 많이 볶았을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을 조금 열을 좀 늘리는 게 좀 효과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키가 뭐냐면, 콜롬비아는 브라질의 로스팅 키는 뭐였죠? 센터컷을 타지 않는 상태에서 누르면서 조금 조용히 가라, 1차도 조용히 보내고 얘를 좀 눌려서 한 10분, 12분까지 1차를 늘린 다음에 조용히 점잖하게 빼라, 이게 이제 브라질 로스팅의 키였어요. 얘는 태우지 않는 데 역할이 있어요. 얘는 그냥 밋밋해도 돼. 왜냐? 얘는 그냥 그 쓴맛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원하니까. 물론 이제 브라질도 좋은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브라질을 선택을 할 때 그런 스페셜티한 콩을 잘 선택 안 하잖아요. 그죠? 브라질에게 원하는 것들은 어떤 쓰고 구수하고 묵직한 맛만 원하니까, 브라질은 그렇게 천천히 콩의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잔잔하게 가다가 빼면 되는 거고, 에티오피아는 그냥 센 화력으로 그냥 후타닥 볶아버리면 되는 건데, 이놈은 콜롬비아는 콩의 상태를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콩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만 보고 아티시안 프로그램만 보거나 아니면 세팅이 다 돼버리는 좋은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지만 자주 봐줘야 돼요. 5kg급 이하 그런 것들은 조금 자주 봐줘야, 꺼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얘놈이 잘 익고 있나? 이런 것들을 수고스럽지만 프로파일이 잡힐 때까지는 계속 꺼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표면 온도만 찍기 때문에 실제로 얘의 콩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익고 있는지는 실제로 꺼내서 봐야 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좀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분의 1차가 왔던 거를 우리가 좀 화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요리할 때도 너무 센 화력으로 가다 보면 표면만 익어버리고 익지 않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익히려면 뭐 수분을 좀 가다둔다는 느낌으로 뚜껑을 닫거나 해가지고 중불로 오랫동안 익히잖아요. 군만두 같이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로스팅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리하듯이 그냥 자기가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그게 확보된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도 재현성 있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 초반에는 어쨌든 메인 로스터가 그걸 만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8분의 1차가 왔다 그러면, 근데 언더가 낮다 그러면 조금 늘려보세요. 8분의 1차를 조금 10분의 1차까지 10분의 1차로 조금 늘려서 열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콩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해결책. 하지만 좀 소량 로스터는 이렇게 했다가는 열량이 계속 빠져나가 가지고 정말 좀 더 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모든 로스터에 적용시킬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달되는 열이라든지 쓰는 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보완하면서 극복해 가면 될 것 같아요. 키는 뭐냐면 얘는 익혀야 된다. 콜롬비아는 언더가 잘 난다. 그리고 이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 글라시한 맛이 나와 버린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만약에 콜롬비아를 단종으로 볶았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만 단순히 늘려가지고 1차가 만약에 이렇게 온화한 불로 갔을 경우에는 뒤 후반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8분의 1차를 해서 12분 30초에 만약에 배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프로파일은 1차가 넘어가도 살짝 2차가 활발하게 진행돼도 그게 좀 그 포인트랑 이렇게 온화하게 올라갔을 때 2차 들어갔을 포인트랑은 좀 콩 상태가 달라요. 현상은 똑같은데
콩이 실제로 받는 열은 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12분 30초에 뺐는데 12분 30초에서 2차가 와가지고 뺐어. 소리를 듣고 뺐어. 그때 콩이랑 내가 1차를 좀 뒤로 뺀 다음에 1차를 10분에서 1차를 맞이해가지고 뭐 14분에 뺐어. 이랬을 때는 같은 2차가 들어와도 상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 가지고 현상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RPM을 조절해 가지고 약간 늦게 볶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콩은 더 잘 익어요. RPM을 조절해 가지고 전도 복사열을 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뭉퉁그려 가지고 그냥 전도 복사열로 할게요. 이거 구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RPM이 늦게 가는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콩이 실질적으로 조금 늦어지지만 1차 들어가는 시간은 좀 늦어지지만서도 얘가 실제적으로는 더 열을 잘 받기 때문에 그 콩이 언더가 안 나고 잘 익을 확률이 많다. 내 콩이 언더가 난다 그러면 이거를 좀 늘려야 되죠. 예. 불을 조절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 RPM을 조절해 가지고 조금 더 늦게 조절을 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콩을 익혀야 되니까 원씨 왜 이렇게 뭐 정리가 안 되네요. 정리가 여러분 제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콩이 언더가 났다. 8분이었는데 언더가 났다. 그러면 10분으로 늘려라.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소형 용량의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익을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내 콩이 언더가 계속 난다. 그러면 RPM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초반에는 전도복사를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게 돼 있어. 그렇게 로스터 자체가. 그러니까 RPM을 조금 속도를 조금 더 60 이하로 좀 낮춰가지고 좀 더 열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시킨 다음에 그걸 잡아라. 그것도 두 번째 방법. 총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RPM을 조금 더 낮추는 방법. RPM이 좀 낮아지면 조금 1차가 좀 더 늦어져요. 예, 열을 더. 그렇지만 이게 1차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열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열은 더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 1차 이후에는 사실은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초반 세팅이 중요하고 그 구간을 잘 확보한 다음에 콩을 잘 익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단종으로 볶을 때는 이렇게 볶으면 되고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 제가 이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그 브라질도 단종으로 볶는 것보다, 그죠? 콜롬비아도 단종으로 볶는 것보다 조직이 둘이 달라서 같이 볶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볶아보니까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볶는 게 더 잘 볶여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를 반반씩 섞어서 볶는 게 따로따로 볶아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콩이 뒤엉켜서 그 1로부터 1차까지 그 구간에 어떻게 이제 둘이 이제 콩이 섞이면서 나오는 어떤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 콜롬비아를 베이스로 쓰는 업체에서 따로따로 볶지 말고 섞어서 볶는 것도 콜롬비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브라질 넣어서 볶는 것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네. 그쵸. 그 블렌딩이 주는 어떤 그 이익이 있죠. 선블렌딩.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콜롬비아는 언더가 나지 않게 볶아라. 그 얘기를 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가좌동에 위치한 빈브라더스 로스터스에 갔다 왔습니다. 이곳은 빈브라더스 각 지점으로 가는 모든 원두들이 로스팅 되는 곳입니다. 빈브라더스 홈페이지에 로스터리 투어 신청을 받는 공고가 올라와서 저와
우리 카페의 로스터와 같이 갔다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로스팅실이랑 포장실이 쫙 라인을 따라서 나옵니다. 억소리 나는 억대 가격의 로스터기. 로스터기는 로링 35kg짜리 로스터기가 있었습니다. 35kg짜리 로스터기가 쉴 새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원두를 정해진 중량만큼 소분해주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두 보관 창고로 들어가서 빈브라더스의 제임스 대표님의 설명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로스터리 2는 사실 로스터리가 이렇게 막 무슨 맥주 공장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 커서 엄청 투어가 길 것 같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든 공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왜 이런 걸 만들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제 커피를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생두 보관 창고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대한 장치가 그곳의 환경을 조정해주고 있었어요. 이 안에 열기가 생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줄면서 지나면 올드크랍이나 패스트크랍의 향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얘네가 숨을 온도는 18도, 습도는 55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약간 분열하면서 좀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는 한 55%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생두가 온도랑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은 변질이 생길 수 있겠죠.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수분이 증발해 버린다던가. 하지만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맞춰 놓으면 생두를 겨울잠 재우는 느낌? 동면 상태? 이렇게 일정하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2층 클래스룸으로 올라가서 커핑에 대한 설명, 생두에 대한 설명들을 흥미롭게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월간 생두 가격 기준에 한 30% 정도가 싼 거예요. 비싼 게 아니라 싼 거죠. 그 순간 사람들은 이거 싼 거 샀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일찍 싼 거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짠짠짠을 했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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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다 끝나고 나서는 제임스 대표님의 이달의 원두와 빈브라더스 책자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원두인데 컵노트가 풍선껌과 라즈베리 주스예요. 여기 풍선껌 향 가득 라즈베리 주스의 느낌. 이 원두도 빈브라더스의 두 대표님과 각 지점의 커퍼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커핑을 해봐서 제일 좋은 걸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셔봐야겠죠? 콜롬비아, 라스, 마가리타스, 파카마라. 파카마라 품종인가 보네요. 딱 봐도 지금 배 정도만 봐도 침샘이 좀 고이는 정도. 아,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정말 콜롬비아에서 느껴봤던 맛인데 정말 독특하고 스페셜하게 나는 콜롬비아 뉘앙스입니다. 이게 풍선껌의 뉘앙스라는 게 단맛이 되게 둥글게 이렇게 뻥 퍼지는 느낌 같다 할까요? 진짜 맛있네 이거. 한번 빈브라더스 매장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 콜롬비아 제임스의 원두를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